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일본은 저축이지만 한국은 내일 없는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검소하다, 제약정신이 강하다, 쓸데없는 돈 낭비를 안 한다, 이건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돈 낭비를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서민과 우리나라의 서민은 너무나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일본도 맨 처음 이렇게 사람들이 막 아끼고 절약한 습관을 가진 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도 절약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 자체가 이제 일본 국민들, 서민들에게 절약을 좀 강제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어떠냐면 절약을 하지 않으면 그냥 못 살아요. 절약을 하지 않으면. 절약을 하지 않으면 생계 유지가 안 됩니다. 그냥 돈을 더 모으고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생활이 안 돼요. 왜냐, 일본 서민들도 그 월급 수준 보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이 보면 우리나라보다 세금을 더 많이 떼거든요. 세금을 많이 떼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월 200 번다 치면 한 세금으로 한 18만원 정도 될 겁니다. 18만원. 일본은 얼마 떼냐?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일본은 한 30만원 넘게 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200 받으면 한 35만원 정도? 그럼 165만원이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 차이가 있죠. 거기다가 세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요. 세금이. 요금이 더 비싸요. 왜냐하면 일본은 가스나 이제 전기 같은 것들이, 그리고 교통요금 이런 것들이 민영화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똑같은 전기량을 써버리면 배 이상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한 15만원 나오는 게 일본 가면 30만원 나와요. 그리고 일본에 사신 분도 아시겠지만 일본은 대중교통이 불편한 것도 불편한 거지만 굉장히 비용이 비싸죠. 택시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 보면 굉장히 자전거를 애용합니다. 자전거를 좋아해서 타는 게 아니라 그런 대중교통이 필요한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절약이 좋아서 산다기보다는 그렇게 안 살면 이제 못 살기 때문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근데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지금 거품이 심하잖아. 우리나라는 지금 사람들이 버는 거에 비해 돈을 많이 써요. 굉장히 많이 써.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물가가 비싸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일본 수준처럼 그렇게 세금 공제 비율, 세금을 떼가는 이제 비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요금 같은 게 올라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버틸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돈을 막 쓰고 싶은데 막 쓰는 게 아니라 준비를 좀 하셔야 돼. 우리나라는 충분히 이제 앞으로 공공요금이나 각종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못 버틸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시라고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마트에서 물건 살 때 보면 특히 식품, 도시락, 초밥, 생선회 등은 정가로 팔 때는 거의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시간 다가와서 20%, 30% 스티커 붙이면 사는 사람이 나타나고, 영업 마감 1시간 전쯤에 50% 스티커 붙으면 그때서야 장바구니에 넣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적은 금액에도 악기적으로 노력하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자동차도 우리나라하고는 너무 달라서 신차 7구 40% 이상이 경차입니다. 경차 소형차가 상품성 좋게 잘 나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준진영 이상 차량을 보냐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 일본에 사시는구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얼핏 들은 말이 있는데, 그 일본 사람들은요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정가로 사면 무조건 손해다.
할인 안 받은 가격으로 사면 무조건 손해다.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이 정사가 하진 안 하면 손도 안 듭니다. 그래서 웬만한 편의점도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마트 가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세일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아예 손도 안 댑니다. 그리고 이분이 20, 30%라고 했잖아요. 20, 30% 떨어져도 안 사요. 한 못해도 50% 아니면 80%까지 내려가야 삽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답답하잖아. 음식 하나 먹으면 아 그냥 빨리 사먹고 치우지 뭘 저거 기다린가 이 생각하는데 일본 사람 참는다니까 여러분. 이거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여러분. 네. 아 진짜입니다. 아마 이 댓글 하신 분도 아실 텐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가로 나왔을 때는 그냥 보기만 해요. 왔다 갔다 보기만 하다가 가게 점원이 이제 할인 스티커 붙이면 그때부터 사람 눈독 들이고 그러다가 더 떨어지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 기다립니다. 그거 떨어질 때까지. 그 코너 주변에 두리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보면 와 왜 저렇게 힘들게 살지 먹는 거 하나 가지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 이미 제 몸에 배어있어요 여러분. 몸에 배어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인한 금액 살 수 있다면 까짓 거 30분 기다려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가게 떨어질 때까지 1시간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게 익숙해가지고 저렇게 한다니까. 왜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가로 사면 손해라고. 정가로 사면. 그리고 뭐 모든 일본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본 가보면 마트 있잖아요. 마트 할인 행사 하잖아. 할인 행사 하면 그 지역의 사람들 다 몰립니다. 우리나라처럼 마트 할인 행사가 뭐 행사하면 막 열흘씩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루입니다. 하루 아니면 이틀.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할인 행사할 때 사려고 다 와요. 차 끄고 다 와. 그래서 막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할인 폭이 엄청 커요. 우리나라 할인 그 품목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 큽니다. 기본적으로 반값이에요, 반값. 반값보다 더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그 장 보는 거 있잖아요.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싸요. 과일이나 고기나 거의 모든 범위에서. 그래서 왜 일본 사람들이 그 할인될 때까지 기다리는지 알 것 같아. 그래서 할인될 때 거의 뭐 장을 왕창 봐버려 이게. 네. 왕창 봐버림. 그러니까 장을 볼 때 그때그때 이제 필요할 때 장을 보는 게 아니라 약간 피난 가듯이 있잖아요. 한 보루지 장을 봐버려. 그러니까 한 번 가면 다음 할인할 때까지 안 온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차 끌고 가지 이게. 그래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가족들이 있으면 이제 마누라랑 자식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혼자서 못 옮기니까. 그리고 일본의 경차가 우리나라 경차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일본의 경차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경차 가면 이제 모닝어 스파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차들은 대부분 승차감 우선시 하잖아. 네. 우리나라 차들은 그래도 요즘에 보면 경차라고 해도 승차감 좋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요즘 보면 세단처럼 해놨어요. 거의 모든 차가 트럭을 사더라도 세단에 들어가는 어떤 내장재나 옵션 다 넣어놨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면 이제 어떤 인테리어나 이제 승차감에 좀 우선시 뒀잖아요. 일본 경차는 어떠냐? 무조건 약간 짐을 많이 넣겠다는 거예요. 승차감은 좀 별로고 차 사이 간격 좁고 대신에 최대한 많이 짐을 넣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일본 사람들의 정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일본 경차 보면 약간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이게. 다릅니다. 경차 브랜드 엄청 많아요 여러분. 한 10대 개 돼요. 근데 보면 굉장히 좁아요.
그럼 왜 저렇게 좁게 만들었을까? 일본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보다 체구가 작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 승차감 같은 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대신에 얼마나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냐, 장을 볼 때 얼마나 용이하냐, 이거 따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 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나오는 경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보다 월등하게 좁아.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일본의 어떤 그런 경제 상황을 최대한 고려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경차만 좋아하고 뭐 세단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일본 현지에서는 세단이 안 팔리니까 있잖아요. 그 도요타 주력 이제 모델인 캠리나 혼다 주력 모델 어커드, 그리고 렉서스 주력 모델인 ES300H, 이거 일본 현지에서 단종시킨 거 알고 있습니까? 단종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예 모델을 없애버린 게 아니라 적어도 자기 나라에서 안 팔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나오죠. 우리나라에 출시가 있잖아. 미국인 잘 팔리거든요. 미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혼다 어코드, 도요타 캠리 엄청 잘 팔려요. 없어서 못 팝니다. 근데 정작 본토인 일본에서는 안 팔려 이게. 안 팔린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이 세단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단을 유지할 만한 자금력이 딸려서 그래요. 네.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몇 타인지 잘 알거든. 내 벌이에 무슨 ES300H야. 네. 그 차 좋다는 거 알고 있어. 차가 나빠서 안 타는 게 아니라 차가 나빴으면 생각해봐. 왜 비육 같은 데 잘 팔릴까요? 요리 일본 차 좋다는 거 알고 있잖아. 어느 정도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렇지만 차 잘 만든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일본 사람들이 안 사는 이유가 차를 못 만들어서 안 사는 게 아니라 그 차를 모이기에 내 경제적인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차를 모으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그 일본 사람들이 쪼들리게 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쪼들리게 사는 거야.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대출을 싫어하거든요. 차를 이렇게 뭐 대출 주고 사는 거 싫어해. 그래서 일본 대출 상품도 많이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야 뭐 돈 없어도 그 자동차 매장 가면 딜러가 꼬시잖아요. 당장 현금 없어도 할부로 돌리면 됩니다. 바로 계약서 보이잖아요. 아무튼 우리나라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사실 우리가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니야. 우리나라 더 심각해. 우리나라 봐봐. 일본 사람은 그래도 자기 능력에 맞춰 차를 사는데 우리나라는 자기 능력에 맞지 않게 차를 구입한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 능력에 맞지 않게 집을 사는 사람도 많고. 근데 이게 문제가 안 생기겠냐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과거 일본이 겪었던 것처럼. 아무튼 우리나라 서민들은 일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제작 정신이나 좀 메탄지를 어느 정도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